결혼식 날, 장모 윤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상하게 끌렸다. 사람들은 신부를 보며 감탄했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그녀에게 갔다. 나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여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감정. 그런데도 이유도 없이 그녀가 웃을 때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만 마주쳤다. 명절, 가족 모임, 생일, 늘 짧은 대화, 평범한 인사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감정은 커졌다. 장모님을 보면 안정감이 들고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이 생겼다. 그녀가 나를 부를 때의 목소리, 식탁에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놓아줄 때 느껴지는 향기. 그 모든 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았다.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다는 것. 어느 늦은 저녁, 아내와 내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린 날이었다. 나는 감정이 뒤엉킨 채 무작정 걷다가 결국 장모님 집 앞까지 와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윤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얘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정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러자 그녀가 살짝 손을 내밀었다. 들어와. 얘기 먼저 하자.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빛 아래 서 있는 그녀는 그냥 장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였다. 무슨 일로 싸웠어? 그냥 서로 지친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어. 결혼은 생각보다 어려워. 장모는 내 앞에 따뜻한 차를 놓고 조용히 앉았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 끝, 목선, 눈동자까지 전부 의식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너는 너무 상처받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등에 아주 가볍게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온몸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했다. 그녀도 놀랐는지 바로 손을 걷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촉감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나는 애써 다른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집에 온 것도, 이 시간도, 이 감정도 다 이상했다. 도망쳐야 하는데 몸은 꿈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좀 쉬고 갈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장모는 방 하나를 여러 불을 켜고 조용히 이불을 펴줬다. 그녀가 이불을 펴며 고개를 숙일 때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흘렀다. 나는 숨을 삼켰다.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면 나한테 말해도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그리고 깊게 박혔다. 그날 밤, 잘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TV 소리, 그리고 옆방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기척. 한참 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있었다. 창가에 기대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표정은 낮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못 자. 네. 장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다. 너도 힘들고 나도 좀 그래. 장모님이요? 응.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예로울 때가 있어.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 여자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한 남자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2에서 3초 동안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너무 위험했다. 들어가서 자. 그녀가 먼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네. 나는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뒤에서 장모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줘서. 그 말은 나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 나는 잠시 멈춰 섰지만 결국 말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한밤의 대화, 그녀의 눈빛, 그리고 내 감정. 그 모든 것이 머리를 뒤흔들었다. 아침이 되자 장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아침을 차려줬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식탁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이 몇 번 마주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일 잊자. 하지만 그 말의 뒤에는 잊기 어렵다. 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지금 시작된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돌아온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아내와 나는 겉으로는 화해한 척 지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도 피곤했고 서로를 위로하는 말도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는 계속 윤희, 장모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손끝의 떨림까지 그날의 모든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혹시 장모님일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스스로가 더 싫어졌다. 며칠 뒤 아내가 출장으로 이틀 동안 집을 비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메시지가 왔다. 저녁은 먹었어? 보낸 사람, 윤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의미 없는 안부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얘 이렇게 떨리는지. 나는 짧게 답했다. 네, 장모님은요? 답장은 바로 왔다. 나도 먹었는데.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용기를 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 지났고 장모님이 답을 보냈다. 일출했는데 지금 근처야. 10분만 기다려. 10분. 나는 그 10분을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버텼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장모님은 얇은 코트를 걸치고 서 있었고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날리고 있었다. 빛 아래 선 그녀는 너무 예뻤다. 너무 위험했다. 잠깐만 리기하고 갈게.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서로 어색하게 마주보며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둘 다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해졌다.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 장모님도 더. 그래. 나도 좀 그래. 장모님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내가 온 밤 이후로 나도 마음이 복잡했어.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을 천천히 꼼지락거렸다. 너한테 그런 감정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은 세게 내려앉았다. 저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 둘 사이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뜨거웠다. 이런 감정, 잘못된 거야. 알아요.
근데, 멈추질 않아요. 장모님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속눈썹이 떨리는 게 보였다. 너무 오래. 혼자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누군가가 날 따뜻하게 봐주는 느낌. 너무 오랜만이었어. 그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이 닿았다. 장모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러면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가락은 내 손을 아주 살짝 붙잡았다. 알아요. 근데, 내 목소리는 떨렸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장모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몇 초를 버텼다. 그리고 장모님이 먼저 손을 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더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장모님은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너무 늦은 밤에 이러면 안 돼. 조심해야 해. 문을 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나도 널 원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몇 초 뒤, 내 폰이 울렸다. 집에 도착하면 알려줘. 나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답했다. 네, 꼭 알려주세요. 10분 뒤, 메시지가 왔다. 도착했어. 그리고 메시지는 몇 초 멈췄다가 이어졌다. 오늘 나도 많이 흔들렸어. 나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그저 화면을 보며 숨만 삼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문자도 줄이고 전화도 하지 않고 명절이나 모임에서도 눈이 마주치면 바로 피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만들 뿐이었다. 서로를 멀리할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아내와 나는 계속 싸웠다. 아무 이유 없이 날카롭고 서로 지쳐 있었다. 나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혼자 나가서 걷거나 차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어느 밤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대를 돌리다 보니 또다시 장모님의 집 앞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내가 여기에 오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온 것뿐이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는데 현관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우리 둘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봤다. 말도 없이, 숨도 거의 안 쉬며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창문이 내려가 있던 차 안으로 조용한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또 왔네.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왔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심장은 너무 뜨거웠다. 얘 왔어? 그녀는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나조차 놀랐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장모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숨을 들이켰다. 나도 그래.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근데 이 감정,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밤길. 우리 둘만 있었다. 저는 장모님이랑 있을 때 마음이 편해요. 그냥 숨을 쉴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 아래에서 장모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는 나한테 너무 따뜻해. 그게 무섭기도 해.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장모님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오엄스는 손끝에서 심장까지 순식간에 번져갔다. 우리 어떻게 될까? 그녀가 속삭였다. 모르겠어. 근데 장모님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녀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세상에서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그녀가 먼저 손을 놓았다. 하지만 표정은 결심한 듯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듯했다. 들어올래? 잠깐 리기나 더 하고 가. 그 말의 의미는 너무 잘 알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집 안에 들어가자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장모님은 코트를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에 앉았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온 거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우린 이제 돌아가기 힘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손을 뻗어 내 뺨을 살짝 스쳤다. 따뜻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 터치는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녀의 손끝이 내 피부를 스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장모와 사이가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한 여자와 한 남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 사랑하니?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네. 장모님을 진짜로 사랑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시간 참아온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눈물이었다. 나도 사랑해.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모든 감정, 모든 두려움, 모든 욕망, 그 모든 걸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조용히, 깊게, 오래. 서로의 심장 소리가 겹칠 정도로 가까이서.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 어떤 규칙도, 그 어떤 금기도, 그 순간만큼은 의미가 없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장모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떻게 되든 같이 가요. 장모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미소.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금기였던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